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오늘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의 사업적인 모델이 안 좋기 때문 그건 아니고요. 시장의 매크로적인 데이터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하고 있는 AI 쪽 사업 같은 경우 나쁜 게 있습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존 사업에 이걸 융합시켜가지고 실제 매출의 상승으로 연결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간은 우리 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매출이 우리를 저 위까지 올려주게 될 것이다. 당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왜 빠지는 거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 셧다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각종 경제 지표를 취합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일을 못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셧다운이 끝났는데 공무원 복귀를 했는데 경제 지표를 내라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게 나올까요? 최근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나오더라도 반쪽짜리 지표에 그칠 것이다라는 부분 요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다. 요거 제대로 된 거 보고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스탠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51%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기대감이 떨어진다. 악재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미국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에까지 이 하락을 만들게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전이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내용은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된다면 그때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봐야 되는 건 1순위 인플레, 2순위 경기 상황. 왜냐하면 연준의 주요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달러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가 이렇게 이걸로 같이 묶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호재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봐야 되는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다? 인건비, 주택, 거주비, 그 이외에도 뭐 식품부터 해서 에너지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해서 가격에 조금 안정세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터지지 않았냐, 올라가지 않았냐 할 텐데 그건 아마 쉽게 안 가라앉을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뭐 말로는 미국의 한파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대부분 미국에서 발전소들에서 천연가스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어갖고 이건 조금 고점에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조금 비싸지게 되겠죠. 하지만 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오펙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내년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급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발전을 더욱더 늘리면서 계속해서 전기세를 낮추는 모습 보여주고 석유 가격 안정으로 인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안정에 도움이 돼서 인플레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뭐 나중 봤을 때 요거는 확실히 금리 인하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 내용부터 해서 석유 이야기 들여오게 되면 당장은 그렇게 무리하면서 볼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경기 상황이 둔화가 된다면은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인플레에 도움이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미국에서 많이 꺾이나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서 다시 경제 지표를 취합하고 실업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올라가다가 많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 거 회복 못하게 된다면 인플레가 꺾이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나름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꺾여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악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줄타기를 잘 하는지를 봐야 되는 순간이다. 침체까지 안 가는 수준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여기서 인플레가 꺾이면 이게 최고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상황도 완전히 꺾이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가 도저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면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침체와 마찬가지로 최악이 이렇게 양 끝단에 있다. 그 중간이 최고의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여파가 갈지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이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지 않냐 할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그 지방 채권들 있죠. 요걸 인수해서 중국 내부에 좀 자금이 풀릴 수 있게 혈액을 공급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돈 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1, 2등 미국, 중국이 이렇게 움직인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신임 총리가 과거 아베노믹스가 있던 걸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돈들이 막 풀리면 1, 2, 3등이 이렇게 움직인다. 한국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훨씬 미래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오게 될 수 있다. 고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어디가 있냐? 일단 2017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1% 아래에서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금리 올라가는 데 약간 부담이 됐는데 어떤 게 상승의 신호탄을 만들게 되었냐면 자, 멤버십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 종목씩 차근차근 터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11월 12일 멤버십으로 파크 시스템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보이십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지금 수익권 오게 되었는데 일단 따라오신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좋은 것들 꾸준하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어떤 거 있나 한번 눈여기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당시에 계속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던 데는 이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도 반등이 있었는데 이건 왜 올라갔었냐? 2.5%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갔던 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2.5가 1.5까지 순차적으로 인하가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그게 19년 중순부터 해서 이러한 상승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쭉 빠지게 돼서 금리를 0%까지 하고 이때 돈을 더 풀면서 어떻게 되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풀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이 나오게 되었다.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돈 풀면 간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이걸 보면은 네이버는 카카오든 현재 위치보다는 미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일본, 미국 다 돈 푸는 기조가 속도가 빠른 듯 늦든 꺾이지 않는다면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고점 자체는 약한 이유가 뭐다? 쪼개기 상장을 너무 했다. 그래서 난 장기적으로 훨씬 큰 걸 원한다 네이버, 단기 변동성을 원한다 카카오 생각을 하면서 조금의 흔들림에 꺾이지 말고 길게 보는 식으로 이러한 자리는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쭉 다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글로 쓰면서 그럼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폭락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부분은 인플레 안정으로 인해서 돈 푼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지표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면은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과거사를 봤을 때 미래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참고하시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 위주로 보시면 되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한번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돌파했을 때 한 번 더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요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네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작년 저희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메인 종목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는 현대건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T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주 꾸준하게 안내를 드려왔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다가 아니라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수급과 그리고 근거 위주로 해서 과정과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중된 방식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할까 해요. 멤버십에선 스몰캡 중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종목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종목씩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하거든요. 괜히 많은 종목 던져놓고 이렇게 보셔라 이게 아니라 이 정해서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선별하고 근거 제공하는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 멤버십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겠죠. 하지만 저희 채널은 근거 있는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시를 하도록 할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멤버십 구독이 향후